월급 200만 원으로 3억을 모았다고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지금 뭔 개소리야 싶으시죠? 근데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아니, 요즘 물가에 월급 200으로 한 달 살기도 빡센데 3억을 모았다고? 완전 사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 복권 당첨된 거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대박 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님 찬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을 모았을까요?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 똑같은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왜 누군 통장에 3억 있고 누군 마이너스 통장만 늘어날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다 까발려 드릴게요. 자,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2024년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아시죠? 대충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00에서 300 정도. 근데 저축률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 보면 평균 저축률이 20%대예요. 월급 2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저축한다는 거죠.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그럼 3억은 어림도 없는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저축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돈을 완전히 다르게 다뤘습니다. 30대 왕대리 직장인 사례입니다. 7년 동안 월급 200 받으면서 3억 2천 모았대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죠.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집에 생활비 보탰대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자유를 사려고 돈을 모은 거죠. 아, 이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똑같은 돈인데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3억 모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3억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를 먼저 생각해요. 회사 그만둘 수 있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다.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돈은 그냥 수단이었던 거죠. 와, 이거 완전 마인드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쇼핑을 참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대요. 왜냐면 방향이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막 월급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이것저것 사고 싶잖아요. 근데 3억 모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월급 들어오는 날이 제일 긴장된대요. 왜냐하면 그날 흐름이 정해지니까. 월급날 무의식적으로 돈 쓰면 그 달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월급 들어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자동이체로 일단 분산시켜 버립니다. 저축통장, 투자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돈으로만 살아야 하니까 자동으로 절약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시스템이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대신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했죠. 커피는 마시되 스타벅스 대신 편의점 커피. 옷은 사대 매달 사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한두 벌. 배달은 시키되 주말에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 200으로 3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다음 파트에서 충격적인 내용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월급 200으로 3억 모은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 돈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다. 이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돈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도구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실제로 인터뷰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억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목표였죠. 그러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목표로 잡은 거예요. 보세요. 순서가 다르죠? 먼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쇼핑을 참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안 사는 대신 6개월치 자유를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참아야 돼. 절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결국 폭발해서 보복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입보다 흐름을 관리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달에 돈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못하시죠? 나도 그래요, 솔직히. 근데 3억 모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정확히 알아요. 매일매일 체크해요. 그럼 가계부 쓰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앱으로 다 나오잖아요.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훑어봐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거죠. 한 30대 여성분 사례 들어볼게요. 이분도 월급 200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2억 8천 모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30분씩 시간을 냈대요. 그 주에 쓴 돈을 쭉 체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래요. 매일 아침 편의점 들러서 커피랑 간식 사는 거. 일주일이면 3만 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 10년이면 1,400만 원이에요. 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회사에 텀블러 갖다 놨어요. 집에서 커피 타서 가져가는 거죠. 간식은 주말에 대용량으로 사서 사무실 서랍에 넣어뒀고요. 이것만으로 월 12만 원 세이브, 1년에 144만 원 아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커피를 안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는 마셨어요. 대신 흐름을 바꾼 거죠. 스타벅스에서 집으로, 편의점에서 대용량으로. 돈은 똑같이 쓰는데 흐름만 바꿨더니 돈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흐름 관리예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볼게요. 3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배달앱이 문제였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자꾸 배달시키게 되더래요. 한 번에 15,000원씩, 일주일에 3번이면 45,000원, 한 달이면 18만 원. 근데 배달 음식 먹고 나면 항상 후회하더래요. 뭐야, 이거 이 돈 주고 먹을 음식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시스템을 바꿨어요. 일요일에 반찬 준비해서 냉동실에 쟁여놓기. 퇴근하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게. 그랬더니 배달 횟수가 월 12번에서 4번으로 줄었대요. 한 달에 12만 원 절약. 1년이면 144만 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분이 배달을 아예 안 시킨 게 아니에요. 주말엔 시켰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엔 맛있는 거 시켜 먹었대요. 왜냐면 그건 계획된 소비니까. 무의식적인 소비만 차단한 거죠. 이게 바로 흐름 통제예요.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새는 구멍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편의점에서 세고, 배달앱에서 세고, 충동 구매에서 세고.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요. 물 받는 양동이에 구멍 뚫려 있는데 계속 물만 붓는 격이죠. 3억 모은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멍부터 찾아서 막았던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이 사람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아끼지 않았다고요. 대신 루틴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엔 도시락 싸가기, 화요일엔 회사 식당 이용하기, 수요일엔 동료들이랑 밖에서 먹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지속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당장 지난주 카드 내역 한번 보세요. 어디에 돈이 샜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 구멍만 막아도 한 달에 10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어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쌓이면 3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3억을 만들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200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한다고 쳐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허허, 3억은 어디 갔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저축만으론 불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한 거냐?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조를 바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월급이 적어서 못 모아. 나는 집값 때문에 못 모아. 나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못 모아. 전부 핑계예요. 그냥 못 모으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3억 모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불평하는 시간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시스템 수입 늘리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귀찮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투잡을 뛴 거예요. 한 30대 남성분 사례 볼게요. 이분은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배달 알바했대요. 토요일, 일요일 각각 6시간씩, 한 달에 8일, 총 48시간. 시급 1만 원이면 48만 원. 1년이면 576만 원. 5년이면 2,800만 원이에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분이 그 돈으로 뭘 했냐? 전부 투자 통장으로 넣었대요. 생활비론 절대 안 썼어요. 본업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부업 수입은 100% 저축. 이게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 판매를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중고 물품 팔기. 처음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팔았대요. 그러다 요령이 생기니까 아예 사입도 하고 한 달에 순수익 30만 원 정도 남았대요. 1년이면 360만 원. 이것도 다 저축 통장으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슈퍼맨이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다르게 쓴 거예요. 우리는 주말에 뭐해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 시간에 돈 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완전히 안 쉰 건 아니에요. 토요일엔 일하고 일요일 저녁은 쉬었대요. 밸런스를 맞춘 거죠. 두 번째 시스템 자동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분의 통장 구조를 보니까 이랬어요.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4개 통장으로 나눠져요. 저축 통장 40만 원, 투자 통장 30만 원, 비상금 통장 20만 원, 생활비 통장 110만 원, 총 200만 원.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생활비 통장에 11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의지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니까. 근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세 번째 시스템 투자. 저축만으론 3억 못 만들어요. 이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했어요. 위험한 투자 아니에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인덱스 펀드, ETF, 배당주.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대요. 10년이면 원금만 3,600만 원. 여기에 연평균 수익률 7%만 나와도 5천만 원 넘어가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5년은 힘들었어요. 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5년 지나니까 속도가 붙었어요. 투자 수익이 월급보다 많을 때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이 돈을 버는구나. 이게 진짜 부자의 시작이에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엔 한계가 있어요. 하루 24시간이니까. 근데 돈이 일하게 만들면 한계가 없어져요. 24시간 내내 돈이 일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소비하지 않는 날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요.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돈 안 쓰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카드도 안 쓰고 현금도 안 쓰고 처음엔 힘들대요. 습관적으로 편의점 가게 되고 배달앱 켜게 되고 근데 이걸 견디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 자기 통제력이 생겨요. 아,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일주일에 하루 안 쓰는 날 만들었는데요. 1년 지나니까 일주일에 3일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2배로 늘었죠. 이게 습관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하루만 돈 안 쓰는 날로 정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4일, 하루에 10,000원씩만 아껴도 한 달에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이에요.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48만 원이 96만 원 되고 144만 원 되고 그러다 보면 3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갑니다.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 남겨드리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월급 200으로 3억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왜 돈을 모으고 싶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어서? 아니면 진짜 이유가 있으세요? 3억 모은 사람들한테 이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냐고. 한 분은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자유가 갖고 싶었어요. 회사 다니는 게 싫었던 건 아닌데요. 선택권이 없는 게 싫었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것. 아파도 쉴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것.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말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 자유 때문이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거든요. 이젠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았어요. 이것도 눈물 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근데 자본금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계획 세웠어요. 10년 동안 3억 모으면 카페 시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8년 차예요. 2억 5천 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꿈을 모은 거구나. 자유를 모은 거구나. 선택권을 모은 거구나.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돈 모으지 마세요. 왜 모으는지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 때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월급 200으로 3억 모은 사람들의 비밀. 첫 번째, 돈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봤어요. 두 번째, 수입보다 흐름을 관리했어요. 세 번째, 불평 대신 구조를 바꿨어요. 네 번째, 돈 안 쓰는 날을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재능 필요 없어요. 높은 연봉 필요 없어요. 부모님 찬스 필요 없어요. 그냥 태도만 바꾸면 돼요. 돈을 대하는 태도, 소비를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해줬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근데 1년 지나니까 통장에 500만 원 생기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1000만 원 넘었어요. 3년 차엔 1500만 원. 숫자가 늘어가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게임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억이었어요. 이 말이 와닿았어요. 돈 모으는 거 사실 게임이에요. 나를 컨트롤하는 게임. 내 욕망을 컨트롤하는 게임. 내 소비를 컨트롤하는 게임.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 번째 단계, 돈 모으는 이유 명확히 하기. 노트 하나 꺼내서 써보세요. 나는 왜 돈을 모으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쓰세요. 두 번째 단계, 지난달 지출 체크하기. 카드 내역 쭉 보세요. 돈 센 구멍 찾으세요. 세 번째 단계, 자동이체 설정하기.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드세요. 네 번째 단계, 이번 주에 돈 안 쓰는 날 하루 정하기. 그냥 딱 하루만요. 이 네 가지만 오늘 당장 하세요. 그럼 시작된 겁니다. 3억을 향한 여정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월급이 적다는 건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태도예요. 3억 모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월급 200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면 돼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그 자유 여러분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년 뒤엔 달라져 있을 거예요. 5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10년 뒤엔 3억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아, 그날 결심하길 잘했다고. 그날 시작하길 잘했다고.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